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의 인공지능 with 파이썬 저자 이용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인 머신러닝에는 세 가지 학습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세 가지 학습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머신러닝의 학습 방식, 바로 그 첫 번째 학습 방식으로는 지도학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지도학습. 지도학습이다 말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 네, 그러니까 뭐 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도, 또 다른 의미도 있죠. 누가 무엇인가를 지도한다. 네, 여기에서 지도학습의 의미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누가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지도한다는 의미의 바로 그 지도입니다. 지도학습에서 이 지도학습은 영어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고 있어요. 슈퍼바이즈도 누가 무엇인가를 알려준다라는 의미의 지도학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살펴보면 지도학습은 인공지능을 누군가가 직접 가르치고 이끄는 학습 방식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혹시 학창시절 기억나나요? 네, 학창시절에는 누군가 무엇을 알려주죠. 그죠? 선생님이 학생에게 알려주듯이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 학생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인공지능에게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는 그런 방식이 바로 지도학습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지도학습은 정답 데이터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인공지능한테 누군가 한 명, 사람이 한 명 나와서 일일이 가르쳐준다. 자,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누가 가르쳐주느냐? 누가 가르쳐주느냐 할 때 그 누군가는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 중에서도 바로 정답 데이터를 가지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지도학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도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사과와 배를 구분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사과와 배를 구분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진을 하나 딱 보여주면 인공지능이 얘를 보고 아, 이거는 사과다 혹은 배다 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때 지도학습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누군가 미리 알려주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바로 이 방식이에요. 데이터에 정답을 주면서 그 정답은 우리가 레이블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데이터에 정답을 주면서 학습을 시키는 방식이 바로 지도학습입니다. 자, 여기에서 인공지능한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는데 자, 이 사진 하나를 주면서 자, 이거는 사과의 이 모습은 사과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도 사과다. 이 모습도 사과야. 이것도 사과고 얘도 사과고 얘도 사과고 얘도 모두 사과다 라고 정답을 알려주면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인공지능은 아, 이런 모양들이 들어오면 아, 이것이 사과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사진은 배야. 얘도 배고 얘도 배고 얘도 배고 얘도 배야. 얘도 배고 얘도 배고 얘도 배네. 자, 이렇게 배 사진을 보여주면서 배라고 학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지도학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독자 입장에서 이것은 배가 아니라 사과다 라고 하나씩 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지도학습은 데이터 중에서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시키는 방법이 바로 지도학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학습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가 바로 레이블이라고 우린 부르고 있어요. 레이블. 네, 레이블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로 학습을 시킬 때 우리가 지도학습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보통 지도학습으로 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학습은 다 데이터가 있지 않나요?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 정답이 있는 데이터 많지 않나요? 생각할 수 있는데 정답이 있는 데이터는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작업을 해둬야 됩니다. 그런 작업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도학습을 사용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사과와 배 사진은 서로 수많은 종류의 사진이에요. 그죠? 하지만 사과와 배라는 이름은 일정하죠. 사과 사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배 사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과와 배라는 이름은 일정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정답처럼 우리가 이런 전문 용어를 레이블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레이블이 바로 데이터의 정답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입력해서 학습을 시키게 되면 인공지능은 여러 장의 사과 사진과 그리고 배 사진을 보면서 사과 사진을 보면서 사과 특성을 찾아내고 배 사진을 보면서 배 특성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학습한 인공지능에게 새로운 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런 사진을 한번 보여줘요. 이렇게 색칠까지 한번 해가지고 보여주면 인공지능에게 야, 이거 뭐야? 라고 하면 인공지능은 사과 혹은 배 두 개를 학습했죠. 이거는 동그랗고 약간 빨간색으로 봤을 때 사과입니다 라는 정답을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하는 방식이 바로 지도학습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지도학습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학습 사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류. 금방 우리가 사과와 배를 분류를 했죠. 자, 이처럼 분류하는 것. 지도학습은 레이블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과라는 레이블, 배라는 레이블 이 두 가지로 학습을 시켰다면 인공지능은 체리를 가지고 와도 사과 혹은 배 중에 하나로 구분을 할 거고요. 그리고 토마토를 가지고 와도 사과 혹은 배라고 구분을 할 겁니다. 네, 바로 이 지도학습은 우리가 학습시키는 레이블 개수에 따라서만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이 분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진 분류, 그러니까 두 가지로 분류하는, 두 가지로 구분하는 스팸 메일인지 일반 메일인지 환자의 폐사진을 찍은 CT에서 암이 보이는지 아닌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바로 이진 분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중 분류는 뭐냐면 우리가 레이블을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로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새의 모습을 찍고 그 새의 이름을 넣은 데이터로 학습한다면 이 새가 뭔지 두 가지가 아니라 레이블의 개수, 여러 가지, 5가지 레이블이면 5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붓꽃 같은 종류에도 우리가 머신러닝을 사용할 때 이 붓꽃 IRS 분류 4종류 중 하나로 분류하는 이런 아주 유명한 예제가 있는데 이런 예제를 사용할 때 우리가 다중 분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폐 종류 1,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 레이블이 4개인 거죠. 자, 이것도 바로 다중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학습으로 다중 분류, 이중 분류처럼 분류를 할 수 있고요. 회귀를 할 수 있습니다. 회귀. 자, 회귀. 회귀라는 것은 뭐냐면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것을 회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회귀라는 말은 우리가 기존에 알기로는 처음으로 돌아간다 약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회귀는
요 의미랑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바로 이것이 회귀인데요. 우리가 주식을 예측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예측하거나 집값을 예측할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떤 하나 단계마다 앞에서 본 분류처럼 무엇인가를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문제죠. 학생의 성적 0점부터 100점까지 어떻게 보면 연속적인 값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연속적인 값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집값 또한 연속적인 값 중에 하나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류와는 조금 다르게 특정한 값만, 특정한 어떤 요런 하나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연속된 값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귀를 사용할 때 이 미국 보스턴 집값을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 총 13가지 특징 데이터, 피처라고 하는데요. 이 특징 데이터가 있고 이 특징 데이터에는 네, 죄송합니다. 이 특징 데이터에는 집에 있는 방의 개수, 범죄율, 고속도로 접근성, 재산세율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정답이 있어야겠죠. 바로 정답이 집값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실제 그런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를 살펴보면 앞에 여러 가지 특징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지도학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답 데이터가 필요하죠. 바로 집값입니다. 자, 이렇게 앞에 있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집값을 연속적인 값 중에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바로 지도학습의 회귀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지도학습은 정답이 있는 데이터로 학습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도학습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첫 번째로 분류, 두 번째로는 회귀가 가능하다라고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도학습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